그러니까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고 축구 외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나처럼 해야지 라는 식의 현실적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모처럼 축구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몽규 아닙니다.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겸 현 명예회장.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유심히 들어봤는데 그냥 덕담만 하고 상 줘서 고맙다라고만 하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누구에게 가하는 일침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걸 비롯해서 K리그 명예의 전당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 살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16일이었습니다.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진행이 됐고요. 2013년에 신설된 K리그 역사를 기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헌액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6명 등록이 되면서 현재까지 총 12명이 K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번에 헌액된 분들은 이렇게 선수 부문의 김주성, 김병지, 고유상철, 대안, 지도자 김호 전 수원 삼성 초대 감독, 공헌자 부문에는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 이렇게 6명이 왔습니다. 자, 상당히 훈훈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자리였어요. 원래는 이런 자리가 당연히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 추억을 돌아보고 업적을 되새기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어로 레거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원래는 훈훈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고 유상철 레전드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대신 나와서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호 수원 초대 감독은 이날 나온 분들 중에 유일한 80대인데 완전 80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오신 어떤 김호 전 감독의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날 취재진도 그렇고 관심이 집중됐던 건 선수 감독이 아닌 공헌자 부문이었어요.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0대 초반인 정몽준 회장은 상당히 건강한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상 한국 축구 전체에서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레전드들보다 약간 내가 위라는 걸 당연히 하고 있는 듯한 사실 그래도 되는 입지의 그런 인물이죠. 그런 모습이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수상 소감 같은 거는 보통 그냥 내가 감격받았다. 또 이제 동료 축구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정몽준 명예회장 같은 경우 좀 달랐습니다. 일단 시작은 비슷했다. 시작은 우리나라 축구는 이제 지난 3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다. 라면서 덕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담은 진짜 짧게 끝났고요. 그 뒤로 오늘 좋은 상을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가지 있다. 라더니 그 2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력 문제, 한국 축구 경기력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 발언 전문은 화면에 띄워드리는데요.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쉽게 말해서 한국 피파 랭킹이 일본보다 낮은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라면 근거로 든 게 2002 월드컵 때 우리는 4강이고 일본이 16강이었는데 우리가 왜 일본 밑에 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축구인들한테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내가 회장일 때는 4강도 갔는데 축구계 후배들 뭐 하냐? 라는 식의 뉘앙스죠. 이제 2002 월드컵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인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또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또 있기도 하고요. 월드컵 유치 및 월드컵 4강 진출 당시에 이제 축구협회나 이쪽을 이끌었던 분이니까 그래서 경기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왔는데 더 길게 이야기한 거 오늘의 본론 축구 외교에 대한 얘기였어요. 역시 너무 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길죠? 제가 좀 토시를 좀 정리해서 뭐뭐 했습니다 하신 거를 이제 한 다로 다 쳐가지고 좀 짧게 친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이에요. 무슨 수상소감 같은 거 말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게 쓴소리를 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보시면 자신의 축구협회 회장 시절의 에피소드, 회고, 내가 잘 나갈 땐 이랬지. 약간 이런 식의 얘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헌액 소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의 대체적인 부분은 축구 행정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내부 또 축구연맹 내부의 행정이 아니고 축구 외교를 향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자신의 사촌 동생인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에 대한 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했든 아니면 그냥 솔직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본인 잘 나갔던 시절 자랑만 하시고 싶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의도가 그랬다 하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앞에 앉아서 기빈으로 와서 앉아 있었던 정몽규 현 협회 회장을 약간 좀 지적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얘기가 이런 거예요. 너도 나처럼 축구 외교에 힘써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정몽준 명예회장,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원체 오래된 얘기라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자 보면요. 자, 피파 부회장 사선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피파 쪽의 행정가, 그러니까 피파 축구 외교로 나간 거의 뭐 1세대 인물인데 처음 당선된 뒤에 사선까지 했고요.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피파 내에 아주 일선에서의 외교 행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게 이거죠. 부회장이 되고 나서 사실상 부회장이 된 어떤 목적이었던 월드컵 유치. 일본이 한국보다 월드컵 유치전을 거의 한 5년 먼저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이 축구는 한국보다 못하고 월드컵도 잘 못 나가고 그런 나라였지만 뭐 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 소위 일본 버블 경제를 잘 활용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당시 인터컨티넨탈컵을 도쿄에서 고정적으로 했어요. 당시 그래서 도요타컵이라고 불렀죠. 도요타가 스폰을 해서 그렇게 피파 대회를 매년 유치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일본이 사실 축구 외교 쪽에서 좀 앞서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뒤늦게 뛰어든 정몽준 회장이 이제 국제축구계에서 피파 부회장이 된 뒤에 월드컵 공동 개최를 이끌어내는 나름의 성과를 냈습니다. 나름의 성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당히 큰 성과, 아주 역대급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무용담이 저 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부회장이 됐고 어떻게 유치했고 이 얘기를 쫙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고 축구 외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나처럼 해야지라는 식의 현실적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됐는지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의 현 축구협회의 축구 외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몽규 협회장도 협회장이 된 초반에는 축구 외교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국제적인 입지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축구 협회장이 된 직후 2013년 4년 뒤에 열릴 U20 월드컵을 유치해서 2017년 대회를 국내에서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는 AFC 부회장 또 AFC 심판위원장에 당선이 됐고요. 2017년에는 피파 평의회 위원에 당선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초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또 이제 사촌형인 정몽준 명예회장이 했던 그런 행보를 거의 그대로 이어가는 느낌을 좀 냈죠. 그런데 이제 평의회 재선에 도전해야 됐던 2019년부터 이제 낙선이 이어집니다. 2019년에 피파 평의회 낙선, AFC 부회장 낙선, 2022년에 아시안컵 유치에 뛰어들었다고 했는데 실패, 2023년 피파 평의회 또 낙선. 그러다가 이제 2024년 작년에야 AFC 집행위원 당선을 통해서 축구 외교 무대에 복귀했고요. 이때 이게 그 자서전, 뭐 축구의 시대 출간과 그리고 국내에서의 뭐 국제적인 축구 행사 유치, 그리고 나아가서 이걸 기반으로 한 축구협회장 재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이제야 하냐라는 식의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튼 작년부터 조금씩 복구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복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AFC 산하위원회인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 딱 들어도 스케일이 작죠? AFC를 전체 뭐 이런 게 아니고 AFC 산하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 뭐 이런 정도의 좀 작은 감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정몽규 협회장이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갈수록 축구 외교에서 이제 좀 실패를 맛본 이유, 각종 선거에서 1선 이후에 재선에 다 도전에 실패하고 낙선했던 이유, 이것은 이 정 회장 본인의 실책 때문이라는 게 많은 분석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취재할 수는 없었지만 축구계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분석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 회장 본인은 자신의 시각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축구 외교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쓴소리를 하는 야당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AFC 아시아 축구연맹 내에서 중동세가 좀 너무 뭐랄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옳은 소리를 하다가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식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낙선 당시에 이 말을 본인 이제 인터뷰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작년 나온 축구의 시대에도 비슷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축구 외교라는 게 말이 외교지 현실 정치처럼 의와 불의, 뭐 좌와 우 이런 식으로 사상이 대립하고 맞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 외교라는 건 그냥 현실적인 겁니다. 누가 어디에 뭘 따내느냐 이런 뭐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순수하게 힘과 이익을 위한 그런 이익의 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뭘 따올 것인가, 혹은 뭐 이번에 돈을 써서 누구에게 마음을 사가지고 다음에 더 큰 이익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사실 이런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뭐 어떻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좀 속물주의적인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힘의 논리와 순수한 정치가 작동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내가 쓴소리를 했다, 나는 맞는 말을 했다, 나는 패배했지만 정의로웠기에 괜찮다, 이런 식의 정신 승리로 타국과 관계를 잘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덮는 건 좀 어렵죠. 실제로 낙선했다는 결과가 그걸 덮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거에서 전략의 부재가 드러났다는 기사들도 축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타국 후보들은 동시에 선거가 한 두세 개 열리면 뭐 서로 나눠 먹기를 하자는 물밑에서의 약속이 있어서 막판에 나는 이거는 이제 후보 등록 취소, 여기에 집중한다, 또 다른 사람은 이것 취소, 이쪽에 집중한다, 이래가지고 서로 한 잔씩 나눠 먹고 뭐 서로 이제 밀어주기로 하고, 이런 미락 같은 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몽규 회장은 동시에 진행된 선거들에서 모두 완주해 보려다가 이제 단악선하는 이런 결과들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 또 물밑 교섭의 부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서요, 다시 정몽준 명예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피파 부회장 선거에 처음 나갔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파 부회장 선거가 말은 피파 부회장이지만 아시아를 이제 담당하는 부회장이에요. 지역별 부회장. 그래서 AFC 내에서의 정치가 중요했거든요. 당시에 내가 2등과 딱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 그런데 아시아는 권역으로 보면 중동, 서남아시아, 아세안,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극동 4개 권역이 있는데, 보통은 자기 텃밭에서 표를 쫙 흡수하고 다른 데서 표를 뺏어와가지고 당선이 돼야겠지만, 우리 동아시아 극동은 서로 잘 뭉치지 못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표를 더 적극적으로 빼와야지만 당선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고민하고 부탁하고 다닌 끝에 간신히 한 표 차로 당선됐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명예회장 시절에도 중동은 뭉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뭉친다, 동아시아는 한중일이 뭉치지 않는다라는 게 원래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설득할 만한 나라의 표를 어렵게 수집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발로 뛰어서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고, 뭐 이게 좀 해석해 보자면, 나 때도 똑같았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당선이 됐다고,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월드컵 유치에 대한 에피소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파에 가보니까 뭐 집행위원이 몇 명 있고, 당시에 주앙 아벨란제 피파 회장, 그 아래 제프 블레터 사무총장, 나중에 이 사람이 피파 회장을 이어받아서 길게 하고, 둘 다 비리가 상당히 있었죠. 뭐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이미 일본으로 쭉 가고 있는 흐름이었지만 자신이 그들을 엄청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 얘기 다 해서 결국엔 공동개최를 이뤄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에도 행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몽준 명예회장은 축구 외교계에서 한참 활동할 당시에 아발란제 블레터류와 약간 좀 대립할 때도 있는, 그때 야당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미 당시에도 야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회장이 나랑 같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표를 얻어와서 결국에는 월드컵 유치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즉 뭡니까? 야당이어도 할 수 있다, 야당이어도 발로 충분히 뛰면 할 수 있다, 그게 내 사례다라는 걸 또 보여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몽준 당시와 현 정몽규 시절, 지금은 좀 그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외교 역량, 결국에는 뭐 중동이 득세하는 걸 보셔도 알겠지만 약간 돈 싸움인데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젠 잊으셨겠지만 월드컵 앞서서 88 올림픽 유치 때도 현대가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때는 이제 고 정주영 시절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가가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유치전을 비롯해서 그런 거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는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범현대가 전체가 그만큼 막 이제 힘을 많이 쏟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계열사인 아이파크의 정몽규 회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현대가의 역량이 덜 투입이 되니까 축구 외교예요. 이런 현실에 맞는 현명한 전략을 짜서 이제 피파나 AFC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낙선을 많이 했으면서 자서전에다가 나는 야당이다, 난 쓴소리를 했다라고 약간 좀 쓴소리 담당을 자임하는 건 저 현명한 처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휘발될 수 있는 말로 하는 인터뷰가 아니고 아예 책에 그렇게 써버린다는 건 뭐 그들이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뭐 서아시아에 있는 현 AFC 주류들이 읽는다면
정몽규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랑 대립하겠다는 아예 다짐을 해버렸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뭐하러 본인 입으로 선언을 하냐 이거죠. 자, 이렇게 정몽준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현재 축구협회에 대한 아쉬움을 매둘러 토로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 그래서 축구협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 발언에 이제 축구계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 회고만 한 게 아니고 지적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몽준 명예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봤고요. 생각외로 흥미로웠던 정몽준 명예회장의 오랜만에 보는 멘트, 그걸 위주로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 현장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 채널 운영하고 또 많은 오피니언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치든 외교든 다 잘하는 게 제일 좋지만 최소한 한 군데서는 칭찬받을 만한 성과를 내는 그런 축구회장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이번 임기 동안에는 좀 기원해 봅니다.